자, 끌리는 한국사 서익환 선생입니다. 2026년 4월 4일 시행한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3개년 난이도보다는 조금 더 높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인 문항 한 18개 정도는 좀 쉬웠다. 허나 이제 좀 까다로운 문항들이 좀 있었죠. 특히나 이제 가나 사이에 이제 들어갈 내용들, 인과관계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고요. 또한 사료에서는 주전도감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그 어떤 난이도를 감안해서 합격권을 본다면 그래도 공부한 친구들은 좀 잘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90점 정도 이렇게 예견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직관적으로 풀어야 된다. 꼬우는 문제가 없었죠. 다만 사료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한 90점 정도는 맞아줘야 이제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설을 좀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제 한국사 난이도가 약간 올라갔네요. 그렇다 보면 지방직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 그래서 약간 수준을 높여서 우리가 또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것도 제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오는 건 이제 신석기 시대와 관련된 사항이죠. 요 신석기 시대와 관련된 내용에서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3번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보면요, 밑줄 친 왕 해서 나오고 있죠. 자,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고, 여러분들 이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백제 성왕의 중흥의 노력이었죠. 그러면 제가 강의 중에 맨날 했던 거 있죠. 백제 성왕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사비 천도부터 시작한다라는 것. 그래서 1번 가시면 되겠고, 자, 저 목지국을 병합했던 건 이건 백제 고이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다. 침류왕. 그리고 4번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건 근초고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가에 해당하는 인물을 고르시오 해서 1934년 안재홍 정인보는 자 누구 다산서거 99주년이었죠. 제가 늘 강조했던 것, 그게 조선학 운동이다. 다산 정약용 서거 99주년에 만나서 세미나를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조선학 운동, 우리의 진정한 조선의 학문은 무엇인가? 논의를 한 끝에 실학이다. 또한 세종대왕이다. 그럼 뭡니까? 다산서거 99주년이니까 이제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는 거죠. 알고 보면. 그래서 여유당 전설을 편찬해 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정약용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여유당 전설까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4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그가 왕에게 건의하기를 신등이 보건대. 자, 나왔습니다. 서경. 그러면 뭡니까? 이건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보면요, 여기 만약 궁궐을 짓고 요 궁궐의 이름은 대화궁이었죠. 대화궁. 자, 그러면 이제 묘청과 관련된 내용 고르면 되겠는데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최충헌이죠. 그 다음에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한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날라가죠. 아, 그래, 고구려 계승 묘청 이렇게 무턱대고 끝에 읽지 않고 했다가는 이거 분명히 실수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동명왕편은 이규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호를 대위국, 그 다음에 연호를 천계라고 하였다.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묘청의 난과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밑줄 치는 왕 해서 나오고 있죠. 자, 육조 직계제, 여러분들 이것도 함정이 있는 사료잖아요. 육조 직계제 이것만 보고 태종 아니면 누구구나, 세조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였죠. 다만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살아남은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끝에가 중요하죠. 육조는 모든 업무를 먼저 어디에 보고하고? 의정부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여라. 뭡니까? 의정부 서사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누구의 업적이다? 이거는 세종대왕의 업적이 된다라는 것. 자, 요거 전부 세종대왕이네요. 혼일강력 대국도 지도는 누굽니까? 태종이 되겠죠. 태종 시기 때 만들어진
세계 지도다. 자, 그래서 정답 4번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왜? 그냥 세계가 쭈루루 세종대왕이니까. 자, 그다음에 6번. 자, 순서 문제가 꽤 나왔었죠. 자, 6번을 보면 사실이다,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순서 문제는 몇 가지만 조합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나오는 거 이 지서경의 종두법이죠. 보통 세 글자짜리가 나오면 뭐다? 이건 을미개혁이 되겠죠. 을미개혁.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계, 이거는 광무개혁이죠. 양전사업 지계 발급. 그다음에 군국기무처 1차 가보개혁의 핵심 기구가 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라, 나, 가, 다가 되겠죠. 라, 나, 가, 다. 정답 이렇게 4번으로 매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종두법 가지고 약간 헷갈려 했던 친구들이 있을 법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자, 정답은 4번. 그다음에 7번 보시면요. 고종은 독립협회가 건의한 헌의 6조를 채택해서 새로이 우리 맨날 하는 거 중추원 관제죠. 그래서 이 중추원 관제를 이용해서 민선, 그다음에 관선 해서 25명씩 50명 규모의 의회를 만들고자 했다라는 것.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뭐다? 중추원이 된다라는 것. 근데 보기 지문이요. 중추원뿐 없어요. 알고 보면 자, 집강소 다 했잖아요. 농민자치기구 동학농민운동 시절에. 그다음에 교정청 폐정개혁안을 실시하고자 했을 때 국가에서 만든 개혁기구가 되겠죠. 그다음에 원수부는요. 1899년 대한제국 시기 때 군대를 통솔하는 기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자, 두 번째 요거 보면요. 총독부에 자문기관을 만들었죠. 그게 뭡니까? 중추원이었죠. 허나 3.1운동 전까지 한 번도 소집되진 않았다. 이런 게 핵심 키워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8번. 이 나라는 고구려, 개, 마, 대산의 동쪽에 있으며 큰 바다를 끼고 있었다라는 것. 자, 여기가 키워드가 되겠네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임시로 매장했다가 뼈만 추려 결국은 곽 속에 안치한다. 골장제, 가종묘. 어디의 특징입니까? 이건 옥저의 특징이다. 자, 옥저의 특징 나오네요. 그러면 정답은 네, 여기가 되겠네요. 읍군 삼로가 통치를 한다는 것. 자, 이거는 사만 지방이죠. 그다음에 3번 책화가 있다. 동해에. 그다음에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나눠서 다스렸던 건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그다음에 자, 가식이 고구려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전형적으로 속어에서 풀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맨날 연습했던 거 있죠. 불교, 율령, 태학이 있잖아요. 그럼 누굽니까? 사색이 소수림 왕이 된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평양으로 천도했다. 이거는 장수왕이 되겠죠. 장수왕.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에는 누가 들어오면 돼요? 소수림, 장수.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 요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4세기 후반. 자, 그러면 진대법은 고국천왕이 되겠죠. 고국천왕은 몇 세기 인물이다? 2세기 인물. 그래서 이전이고요. 그다음에 3번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계로왕을 죽였다. 이건 언제예요? 요 시점이죠.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가 된다. 그러니까 요 장수왕 천도 이후. 그다음에 전연의 침입으로 국내성이 함락되었다. 자, 여러분들 전연의 침입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국 원왕이죠. 고국 원왕. 그래서 이 남쪽,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남쪽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았다. 남쪽엔 누구 있으니까? 백제 근초고왕이 있으니까. 북쪽에는 전연이 모용선비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고국 원왕은 결국 누구한테 죽는 거예요? 근초고왕에게 죽는 거죠. 그러면서 고국 원왕 다음에 아주 똑똑한 임금이 등장했다. 그 사람이 누구? 소수림 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저 소수림 왕 이전이 되겠습니다. 고국 원왕. 그러면 몇 분 없어요? 2번뿐 없죠. 동쪽으로 동부여를 정복하였다. 그래서 정답 2번. 이건 속어에서 푸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가라를 시기순으로. 자, 시기순 이거 통일 과정이죠. 통일 과정을 보면 먼저 백제 외 연합군이 백강 전투는 우리가 연도를 알고 있어요. 백제 부흥운동이죠. 663년 우리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황산벌의 개백. 이거는
망하기 직전이죠. 백제 멸망 전 660년. 자, 그다음에 보덕국을 세웠다. 보덕국을 세우는 건 누구의 지원이 있었다? 신라의 지원이 있었다. 누구? 문무왕. 고구려 망한 이유가 되겠죠.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신라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다음에 평양성을 보유해서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 항복하였다. 라는 것, 이거는 누구의 멸망? 고구려의 멸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멸망하면 되니까 여기서 백제가 멸망하죠. 백제 멸망, 황산벌 이후니까. 그래서 이게 1번. 그 다음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네요. 2번. 그 다음에 누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하고 부흥운동이 또 일어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나가라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가라다. 정답 4번.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역입니다. 자, 임진왜란 당시 김시민의 무슨 대첩? 김시민의, 우리가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은 진짜 많이 했어요.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마지막에 행주 대첩. 우리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갈 내용까지 우리가 해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주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유계춘을 중심으로 해서 백낙신의 횡포에 반발하는 무슨 밀란? 진주 밀란이죠. 요게 확장이 되어서 임술 농민 봉기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진주하면 떠올라지는 게 뭐예요? 형평사네. 형평사. 그래서 처음으로 조선 형평사가 어디서? 진주에서 언제? 1923년에 조직이 되었다. 정답 4번. 자, 이거 원산학사죠. 원산학사가 되겠고 1883년이죠. 원산학사. 제너럴 쇼머노 사건은 평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건 상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12번. 아직까지는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밑줄 치는 왕의 재위식에 있었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 이 사료가 조금 어려웠죠. 12번 사료가. 12번. 자, 왕이 명하기를 민을 부유하게 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화폐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럼 화폐를 만드는 부서를 만들었겠네. 자, 화폐를 주조하는 법을 제정하니 이에 따라 주조한 화폐를 보세요. 제추 어디예요? 그럼 고려네. 제추와 문무 양반 및 군인에게 나누어 주어 화폐 사용의 시작점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뭐라고요?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 어디의 화폐 제도예요? 고려 시대가 되겠습니다. 고려 시대. 자, 고려 시대 때 화폐하면 고려 숙종이 있었죠. 숙종이 의천의 건의로, 동생이었죠. 의천의 건의로 뭘 만들었고? 주전도감을 만들었죠. 이 주전도감을 만들었고 해동통보, 사만통보, 은병 혹은 활구를 제작하게 된다는 것. 자, 그러면 먼저 1번 맞네요. 의천의 건의가 있었다. 숙종 때. 그 다음에 지폐인 저화는 언제 만들어져요? 공양 왕 때 이렇게 만들어지죠. 고려 후기로 넘어가야 된다. 자, 또한 이 공양왕 때 만들어졌지만 저화 같은 경우는 다시 부활이 됩니다. 누구 때? 하륜의 건의로 조선 태종 시기 때 부활이 되기도 했죠. 우리 연습 많이 했네요. 그래서 2번은 옳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동전은 그래요. 이런 것들 전부 주점이나 다점에서 관영상점 등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은병을 만들었다. 전부 숙종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웠어도 이게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고려로 들어가면 되겠고, 저화의 개념을 공양왕으로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고, 아니면 요 세 개가 맞잖아요. 요 세 개가. 그러면 소거를 해서 풀 수도 있었다. 약간의 임기응변이 필요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2번. 좀 까다로웠죠? 사료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시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조가 의주로 피란하여 명예 지원군을 요청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가시기, 그 다음에 또한 일본군이 철수하였다. 이건 뭡니까? 임진왜란의 종결이죠. 종결. 이거는 초반부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본의 회답 겸 쇠 환사를 파견하였다. 이거는 뭐예요? 포로 송환 문제죠. 포로 송환. 그래서 사명대사가 일본에 파견이 되었죠. 포로 3,000명 이상을 데리고 왔었고요. 종료 이후. 자, 기유약조는 이건 누구 때입니까? 광해군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게 되는데 어디만 개항을 해줬다?
부산포만 열어주었다라는 것. 이후 그다음에 훈련도감을 설치했다. 훈련도감 임진왜란 휴전 협상 기간 중에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된 삼수병을 마련했죠. 그 이게 휴전 기간 중이니까 요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다음에 2군 6위는 어디 거예요? 이건 고려의 중앙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군사 제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다음에 14번 볼까요? 이거 좀 어려웠을까? 이거 자, 그는 반개수록을 저술한 인물의 사상을 계승하였고, 반개수록은 누굽니까? 유형원이죠. 균전론을 주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못 푸는 문제였죠. 누굽니까? 성호 이익이다 라는 것. 나라를 걱정하면서 쓴 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익은 뭡니까? 한전론이죠. 영업전의 매매를 금지한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절대로 팔 수 없는 땅을 두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과 관련된 과학우록을 모르면 이제 완전히 헷갈리는 문제. 자, 그럼 다음에 2번 처음 여전제, 그 다음에 후에 정전제. 이거는 누굽니까? 다산 정약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수원이네요. 유수원의 우서 중상학파죠. 자, 또한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 이건 누굽니까? 유형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모르면 틀렸죠. 그렇죠? 14번 같은 경우는. 자, 그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많이 훈련했잖아요. 우리 이원익이 나오면 뭐라고요? 문제는 하나뿐 없다 그랬어요. 이원익이 나오면 뭐와 관련 있다? 대동법의 실시와 관련 있다. 이것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봤을 거예요. 영의정 이원익 나오는 순간 대동법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죠. 허나 뭐 밑에 보시면요, 보세요. 자, 본청은 그때 시세를 보아 박납인에게 쌀을 지급하여 물건을 구입하게 하십시오. 저기서 본청의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뭐 선해청이 있네요. 네, 대동법입니다. 그러면 대동법 옳지 않은 것 1번. 지주에게 토지 1개월당 2두 결작이 나왔어요. 이 결작이 나오면 뭐와 관련이 있다? 이건 영조가 실시한 균역법의 재정 보완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옳지 않고요. 대동법은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되고 점차 확대가 되면서 숙종 시기 때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이 나오죠. 또한 토산물 대신에 아무거나 내시오. 그래서 보통 뭐가 많이 들어옵니까? 쌀이 많이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정답 15번에 옳지 않은 것 1번. 1번 어렵지 않았어요, 이건.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를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일단 나를 볼게요. 나 현종이 도망갔어요. 현종이 낮으로 피신하였다. 몇 차? 거란에 2차 침입이죠. 2차 침입. 자, 그 다음에 강감찬이 나왔어요. 강감찬에 귀주 대첩이 나왔네요. 이거는 몇 차? 3차 침입. 그러면 구성은 되네. 나다 나다 이렇게 구성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1번인데, 자, 그 다음을 보면은요, 이제 강감찬의 건의로 귀주 대첩 이후에 뭘 축조합니까? 나성과 그 다음에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한단 말이에요. 천리장성.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강의 중에 이렇게 돼 있으면 나성이 뭐다? 개경을 둘러싼 성이 나성이다. 그래서 나성 천리장성. 뭐가 더 빨리 만들어진다? 당연히 작은 게 더 빨리 만들어지죠. 나성 천리장성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보면 나다 가라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 쉬웠어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17번. 법령이 공포된 이후에요. 이후. 자, 백동화가 나왔습니다. 백동화. 그리고 새 화폐로 백동화를 새 화폐로 교환한다. 자, 메가타가 실시한 화폐 정리 사업이 되겠네요. 이 화폐 정리 사업은 몇 년이라고요? 우리 맨날 연습했죠. 을사늑약 바로 직전이다. 그래서 몇 년? 1905년. 화폐 맞추고 을사늑약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연습 많이 했다. 자, 그러면 이후에요. 해상공국. 해상공국은 뭐 훨씬 이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갑신 14개조 정강에서도 해상공국을 폐지하자 주장을 하죠. 자, 황국중앙총상의
이건 시전 상인들의 모임이네요. 1898년이었죠. 그다음에 조일 통상장정 1883년 조일 통상장정의 체결로 일본이 최국 대우를 가져가죠. 자, 그리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 이거 진짜 우리 연습 많이 했다.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가 막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1908년. 자, 그래서 정답 4번. 어렵지 않았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성에 체류 중인 영국인이 발행하는 이 신문 최다 독자층을 확보했던 뭡니까? 대한 매일 신보가 되겠네요. 대한 매일 신보 1904년에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이 신문은 발행 부수에 있어서 한국어 신문 중 발군입니다. 네, 자, 그럼 이 대한 매일 신보의 활동은요, 의병 투쟁을 자세하게 보도했고, 또한 저기 정답과 관련된 국채 보상 운동에 참여를 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방문국 1883년 인쇄소죠. 여기서 최초의 신문이 만들어지죠. 그게 한성 순보 1883년이고요. 그다음에 치안유지법은 언제 만들어져요? 이건 문화통치 시기에 만들어지죠. 1925년. 자, 그다음에 분화로드 운동, 이거는 동아일보에서 주도를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쉬었다. 자, 19번.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입니다. 시기. 자, 봤더니 태형령이 있네요. 태형령. 자, 태형령 언제다? 1912년이다. 라는 것. 그러면서 문화 통치가 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1910년대를 고르면 된다. 자, 원산 노동자 총파업 1929년. 그다음에 경성 제국대학, 우리 진짜 많이 했죠. 이거 1924년이죠. 자, 2차 교육령 1922년, 1차 교육령은 1911년, 2차는 22년. 우리 많이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자,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았다. 자, 회사령이 되겠네요. 1910년이죠. 그러면서 20년이 되면서 회사령이 폐지가 된다. 딱 10년대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다음에 20번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건. 자, 일제는 훈춘 영사관이 습격당한 훈춘 사건. 자, 우리가 1920년대에 짧은 영광 긴 시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짧은 영광 긴 시련에서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나오는 거 여기. 대한 독립군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 자, 그러면서 일본이 대규모 병력을 올리잖아요. 이게 자작극 무슨 사건? 훈춘 사건. 이 되죠. 훈춘.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전투가 일어났고? 청산리 전투가 일어났죠. 청산리. 자, 청산리 전투. 그러면 지금 보세요. 훈춘 사건을 빌미로 독립군을 공격하였다. 무슨 전투로 가면 돼요? 청산리 전투로 가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뭔 빼야 돼요? 봉오동 전투 이후잖아요. 훈춘 사건이. 자, 그다음에 보면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이 대패를 하죠.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요거잖아요. 간도 지방을 쓸어버렸다. 간도 참변이 나오네. 자, 간도 참변. 그러면서 독립군들이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 여기 밀산부 한흥동에서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 독립군단을 만들고 들어갔다. 이게 뭐예요? 자유시 이동. 그러면서 자유시 참변을 당하게 되겠죠. 자유시 참변.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건 요거네. 자유시 참변. 자, 그다음에 여기서 참변을 당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다시 만들죠. 그게 뭡니까? 3부의 성립이었죠. 참의부, 정의부, 그다음에 신민부가 만들어졌다. 23년, 24년, 25년. 그래서 일본이 이 3부를 탄압하기 위해서 군벌들을 이용하죠. 이게 만주 군벌들아, 독립군을 잡아오면 돈 줄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벌들이 덮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협정? 미스야 협정이 되겠죠. 그러면 자, 미스야 협정은 몇 년? 1925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25년. 그래서 들어갈 건 이것뿐 없어요. 영릉가 1932년이에요. 한중 연합 작전이죠. 그다음에 28 독립선언은 1919년 3.1 운동의 배경이 되겠죠. 이거는 전부 1920년대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수고도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조금 잘 못 봤다. 그럼 또 지방직이 있는 친구들도 많죠. 그래서 지방직에 조금 더 매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 정도 수준의 난이도는요. 제가 앞서 뭐 90점대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는 95, 100을 맞아 줘야 조금 갭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지방직도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